첫 번째 사연입니다. 고민 많은 딸 닉네임인데 사실 닉네임이 원래 길어요. 부모님 부동산이 임대가 되지 않아 고민 많은 딸.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고민을 다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. 부모님 건데 내가 고민이 많은 거죠.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만 28살이고 여성분이고 소득이 290. 그런데 이제 월 저축액이 90에서 100만 원 정도다. 이 소득으로만 봤을 때는 네.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. 그러면은 꽤 소비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죠.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. 네, 한 60% 이상 쓰니까. 사연을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익남을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. 현재 저의 저축을 가장 크게 맡고 있는 지출은 다름 아닌 부모님 생활비입니다.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주제입니다. 자, 월 50만 원 정도 드리는데요. 저희 부모님의 유일한 노후 자금은 두 가지입니다. 양천구에 노후 건물이 있는데 3층에 50평 규모의 사무실이 있고요. 인천 강화도에 100평의 논입니다. 논이 있으세요. 그러면 뭐 자산이 아예 없으신 아예 분은 없으신 건 아니죠. 아니네요. 양천구면은 목동, 네네. 목동하고 가까운 노후 건물이긴 그쪽에 하지만 좀 낙후돼 있긴 한데 어쨌든 서울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3층 전체는 아니고 네. 3층 한 칸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50평 규모. 이 두 개 모두 당장 팔리지도 않고 거의 4년 동안 월세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각각 50만 원 정도씩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드리고 있어요. 당장 매매하는 것도 고민했지만 그렇기엔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. 지금까지 버틴 비용으로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저게 크죠.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4년을 그렇죠. 네. 임대료도 못 받고 버텼는데 네. 이걸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네네. 당장에도 못 팔고 있다. 네, 저희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방해 요인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제 자신이 불효녀 같고 괴롭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못 드리게 되면 어쩌지라는 거. 그렇죠. 처음에 드릴 땐 뿌듯하죠. 네. 내가 드디어 돈을 벌어서 사람 네. 구실을 하는구나. 효녀다, 효자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네. 이걸 드리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. 네. 10만 원, 2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정도씩을 꾸준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년까지만 줘라 이게 아니라 네. 아예 노후 자금이니까 네. 부모님 평생의 기간 동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? 부담되네.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네. 이런 당연한 거 가지고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먹어? 불효녀 아니야? 네. 이렇게 괴롭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줘야 되기도 하는데 주려니까 또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고. 이 애매한 이 네. 감정. 네. 그리고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갈아타야 하는지 여부와 갈아탄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바꾸는 게 가장 좋은지도 한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노후를 내가 부담은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죠. 끝이 안 보일 수 있다.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. 네.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?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생활비와 식비인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. 네. 맞죠? 저는 생활비를 한 150 드리는 줄 알았는데 거의 300 벌어서 네. 저축을 한 100만 원 해요. 네. 그럼 나머지 200은 어디 있어? 그렇죠. 근데 본인이 부모님 생활비 때문이다. 그래서 150 정도 드리나 싶었는데 네. 50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290에서 네. 50 빼고 네. 그럼 나머지 240은 어디 갔을까? 그 맞죠? 중에 왜 100만 원만 저축을 할까? 그 중에서 90만 원 저축하시니까 사실 네. 본인이 150을 쓰시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항목 중에선 가장 크다. 그러니까 잔펀치를 많이 때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. 보니까.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여기 크지 않나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사진도 보내주셨어요. 네, 이게 이제 부모님 사무실이라는 사진인데 네. 맨 위에 사진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의 전경입니다. 앞에 뭔가 그 안에 사무실 안에 또 사무실이 또 있는. 뭐 하나 있네요. 네. 네. 그래서 그 바로 왼쪽이 문이거든요. 네. 지금 화면에선 가려진. 네. 그 이쪽에 거기가 문이에요. 그 네.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밑에 같은 전경이 펼쳐지는 거예요. 여기요. 오른쪽 밑에. 여기요. 네. 네. 저 창문 안에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게 뭐냐면 뭐 뭔가 막 있잖아요. 선풍기를 틀어놓고 사람도 없는데. 네. 저게 그 코인 채굴장입니다. 코인 채굴장. 네. 형제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, 임대를 안 나가다 보니까 네. 이거 놀려서 뭐 하냐 네. 해가지고 그냥 임대료 안 내고 전기료만 내고 쓰고 계신 겁니다. 그래요. 네. 딱 이제 눈치채신 분들 많네요. 근데 코인 채굴을 하면 돈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게요. 그럼 임대료를 좀 내주실 수도 있는 건데. 그러니까 어차피 안 나가니까 공짜로 쓰겠다.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럴 거면 쓰지 마라. 공짜로 쓸 거면 쓰지 마라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. 잘 안 벌릴 수도 있고. 그래도 관리비는 다 내신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네. 그 코인 채굴장 보면 왼쪽이 벽 같잖아요. 네. 근데 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기가. 왼쪽 위에 사진이 그렇죠. 네. 그 벽을 뚫고 가면 바로 왼쪽 또 위에 들어가면 있는 또 그렇게 돼 여기야. 있는 거예요. 예. 여긴 또 뭐예요? 재봉틀 같은 게 있죠. 네. 저걸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무실 50평 정도의 공간이 아버님이 의료공장으로 쓰시던 시설이에요.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
비워놓고는 아예 지금 못 쓰고 계신. 그러니까 이게 의료공장으로 쓰다 보니까 네. 손님이 올 것도 없고 네. 나만 있으면 되잖아요. 우리 직원들만. 아. 그러니까 안에 인테리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쓰다 엄청 보니 낙후돼 있구나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걸 임대를 내놨는데 네. 보러 온 손님들이 봐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깜짝 가시죠. 놀라고 네. 아, 여기가 1980년대인가 어. 이런 느낌? 그런 느낌. 그래서 임대는 안 나가는데 네. 임대료를 낮춰서 내지는 못하고 있죠. 어. 내놓지는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번 일단 임대료가 고정되면 거의 뭐 10년 동안은 그 그렇죠. 가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낮출 수도 없고 또 주변 시세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. 아 근데 아니 이렇게 사실 쓰실 거면은 여기 주변도 다 공실이면 네. 뭐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건 또 아니에요? 그런 건 또 아니에요. 이게 3층짜리 건물이었잖아요. 네. 1층에는 모 유명 브랜드도 들어와 있고 그 건강식품 브랜드. 아, 이거는 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정관장. 네. 그것도 들어와 있고. 네. 그다음에 뭐 2층에는 뭐 교회라든가 이런 시설도 다 풀 임대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바로 옆에는 치과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좀 생각엔- 돈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될 텐데. 그러니까.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귀찮음, 아. 의지가 없으신 거일 수도 있겠네요. 일단 은퇴하셨으니까. 리모델링을 하자면 그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. 음. 당연히 부모님의 은퇴 생활비를 위해서면 부모님 네. 돈으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아. 현금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은퇴한 입장에서는 네. 뭔가 대출을 일으켜서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마음이. 그래서 그냥 좀 덜 받아도 좋으니까 네. 욕심 없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제 생각에는 이대로 놓으면 그러니까. 코로나 때문에 임대가 안 된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임대가 안 나갈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건 여기가 만약 학군이 괜찮다면 네. 요즘에 유행하는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건 어떨지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3층 정도만 되면은 사실 꽤 많은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특히 뭐 병원도 가능하고, 그쵸. 뭐 옆에- 학원도 가능하고, 그렇죠, 그리고 그렇죠. 요즘에 또 이렇게 저렴한 곳을 일부러 찾는 그런 업종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인터넷 기반 업체들 중에는 아, 예, 그냥 뭐 엘리베이터 없어도 되니까 좀 저렴하게 창고도 쓰고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네. 기본적으로 조명하고 화장실. 그러니까 복도까지는 어떻게 안 되더라도 들어오면 네. 그래도 좀 깔끔한 정도에다가 화장실은 좀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음악 따라라라따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왔을 때 이게 뭐야는 아니었잖아요. 지금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을 보면 그 옛날 형광등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고쳐놓으면 사실 그 임차인 분들이 막 그쵸. 아주 막 계산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좀 복도가 좀 더러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청소해서 쓰면 화장실은 되겠네. 워낙 월세가 저렴하니까 맞아요. 저렴하게 해서 빌려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그 초기 마중물 같은 그 돈 뭐 1,000만 원이든 2,000만 원이든 이거 누가 낼 건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어떻게 할 건데 그 돈은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? 사실 이 상가도 가격을 따져보면 5억 원 이상은 가는 5억 정도의 이상 정도 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네. 대출도 나올 것이고. 네, 여기에 대출도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네.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을 좀 설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. 근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. 그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낼 거냐 이 부분에서 보통은 총대 맨 사람이 그럼 네가 내. 왜냐하면은 제가 보니까 이 네가 말을 꺼냈으니까. 오빠분이겠죠. 오빠분은 지금 채굴장으로 잘 쓰고 있어요. 네. 지금 솔찬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나는 거 이 없네. 상황이 나쁘지 않아. 물론 이제 드리는 생활비 50만 원이 어느 정도 이제 저게 되면 좋은데. 아니 왜냐면 어디 가도 50 정도는 내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임대료로. 좀 당연하죠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빠분이 꽤 괜찮은 선택을 하신 거야 이게. 채굴장으로 원래 이런 거 쓰면 네. 다른 데서 좀 뭐라고 하는데 이거 뭐 마음 편하게 그냥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. 어차피 줄 50으로 요 퉁치는 거단 말이죠. 다행인 거는 제가 넌지시 여쭤봤더니 네. 형제분들 간에 똘똘 의견을 뭉치는 건 잘 되시는 거예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넌지시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냈을 때 네.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은 없느냐 했더니 그래요? 그렇진 않고 그 형제분들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놀리는 거고 너무 아깝다. 네네네. 너무 아깝죠 이게.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옆 치과를 좀 찾아가셔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치과 가서 어느 정도 내시는지 임대료를 그거부터 좀 우선 듣고요. 그래서 그 가격대를 받으면 우리가 괜찮다라는 게 우선 좀 나와야지 이게 부모님 설득이 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게요. 중개사들도 좀 찾아가시고 네. 왜냐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150 들어오거든요. 그게 나쁜 상황이 아니실 수 있어요. 연금에다가 이거 다 합치면 200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네. 그 150은 네,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소득으로 안
잡히고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. 아. 이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얹혀 계세요. 그럴 수 직장가입자에. 있겠네요. 근데 여기서 임대료가 단돈 10,000원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사업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니게 됩니다. 네. 그럼 건강보험료 두 분 재산으로 봤을 때 못해도 한 달에 3-40은 내야 되거든요. 네. 그럼 차라리 임대 안 나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이 상황에서 더 받지 않는 그렇죠. 이상은. 네. 한-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급하지 않으실 수가 그렇죠,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따님이죠. 사연자분만 어찌 보면 따님, 조금 막막한 상황이단 말이죠. 이분만 결혼을 또 안 했고 아, 이분만 안 준비를- 했어요. 네, 준비해야 네. 되니까. 네, 그러면은 이분이 총대를 매야 되고 대신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정리해서 이 브리핑 한번 해야 됩니다. 맞아요. 근데 이분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. 여러분들 뭐 음. 게으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. 네. 아 그렇죠. 뭐 평생 여기서 이제 공장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, 뭐 빌려주신 적도 없을 것 같기도 맞아요. 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뭐 잘 그렇죠. 모르시는 거죠. 요거는 해결이 되는데 그 총대를 누가 맬 것이냐. 그거 내가 매야 된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데이터 확보하셔가지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. 추석 때 가가지고 마침 잠깐 말할 거 있다. 말할 거 있다고 하면서 아니면 이 영상 보여주시면 되죠. 링크 아. 보내주고 우리 집 얘기 나왔다. 어디만 보면 되니 그 뭐 하이라이트만 찝어달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또 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딱 브리핑 한번 하시고 아니면 나는 못 낼 수 있다. 근데 잠깐만요. 근데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이걸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럴 수도 있고. 여기서 발 빼는 게 맞을까요? 아, 근데 두 분이 보면 이제 위로 있는 그 형제분들도 결혼을 했는데 외벌이라 그러셨어요. 아. 근데 그분들도 50만 원씩 드리는 거면 되게 부담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조카도 있다 그랬거든요. 아, 그럼 일반 직장인들이 한 달에 애 키우면서 외벌이인데 부모님께 50만 원씩 드리는 건 저 채굴장에서 진짜 한 달에 몇백만 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 또 이 채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, 거니까 요즘엔 또, 또. 아니 또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또 이렇게 붐이 오면 이걸로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요? 아직은 제가 확답을 못 하겠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대를 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은 해보자. 네. 알아는 볼 필요는 있죠. 임대가 나가게끔 만들어 놓자. 네, 제가 봤을 때 위치가 뭐 아주 나쁘지 않다면은 네. 옆에 공실도 없다면 나가긴 나갈 것 네. 같다. 혹시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나 저 50평 사무실 나 쓰고 싶다 네. 하시는 분들이면 연락 주세요. 사실 그 부동산이야 그 좀 의지의 문제 네. 이런 거일 수 있고 이제 알아보면 해결되는 건데 또 보험 얘기도 했어요.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이건 제발 좀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하신 게 있는데 본인이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. 7만 원 정도면은 뭐 크게 그렇죠. 부담되는 거 금액적으로는 아니지 나쁘지 않죠. 네. 금액적으로는 괜찮아인데 그 보험을 뜯어봤더니 네. 엉망진창입니다. 않나? 아 이것도요. 보면 43,900원의 특약, 네. 적립은 2만 원. 네, 저 2만 원이 그냥 뻥튀기 된 거예요. 아 무슨 의미예요? 원래 이 보험은 7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 보험입니다. 아 거기에 적립보험료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는 돈이 2만 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보험사에. 그냥 내는 돈은 뭐예요? 도대체? 이걸 그죠? 그냥 내는 이거 왜 쌓아나? 저 쌓아놓은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네. 자, 이 보험을 보면 뒤에 막 갱신형 써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거요? 네. 네. 오른쪽에 보면 3년 갱신 네. 64년 만기 80세까지 100세까지 3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내야 돼? 100세 80세까지.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은 네. 5만 원 플러스 2만 원이잖아요. 네. 저 5만 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아 5만 원이 6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되고 8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20이 되고 얘네가 계속 올라가요. 계속 올라갑니다. 네.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못 내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. 네. 저 이제 은퇴했는데요. 네. 아 그러면 고객님 여지껏 쌓아놓은 적립 2만 원에서 저희가 갉아드릴게요. 야, 그 야, 목적으로 미리 신박하다. 쌓아놓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쌓아두다가 저게 없어지면 그때 만약에 보험료 못 내면 이 보험을 해약이 됩니다. 아 그때 깨는 거야? 네, 그때 깨죠. 아. 그러면 진짜 보험이 필요한 시기는 우리가 나이 네. 들어서잖아요. 네네. 돈이 있을 때 돈을 내고 나이 들어서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의 기능인데 그게 안 돼요. 야.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싸다 그래도 갖고 있을 의미가 없는. 아니 저는 그냥 금액 자체는 싸 보였는데 네. 이거를 80세까지 64년간 만기 갱신을 계속한다고 보면 말이 안 되죠. 이건 무조건 깨지는 보험이에요. 무조건 깨지는 이건 거예요. 무조건 깨지는 보험인데 혹시나 빨리 깰까봐 미리 적립까지 해서 네. 끝까지 더 몇 년 더 버티게 하는.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 아. 적립보험료에서 수수료도 뗍니다. 여기서 또 적립한 걸 수수료를 떼. 수수료를 떼요. 왜요? 이건 당장 아무것도 아니잖아. 보관료 일종의 보관료를 또 떼요.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수수료 떼고 이자도 붙여주긴 하지만 수수료 빼고 이자를 붙여주니까 의미 없어요. 요거는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네요. 실손 특약만 남겨놓고 웬만한 건 다 빼버리시고 네. 그리고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감추려 놓은 다음에 네. 진단비 정도만 인터넷에서 가입하시면 지금 뭐 20대 후반이니까 보험료는 네. 한 4, 5만 원 정도면 뒤집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으로만 볼 수가 없는 맞아요, 거네. 맞아요. 내부 설계를 또 잘 봐야 되네요. 네. 특히 갱신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
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나니까 끝까지는. 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분이 이제 결혼 이제 정년기이기 때문에 네. 이제 결혼 자금을 하려고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. 그러면 이제 한번 상황을 보죠. 그러면 자산이 4,700인데 보증금 7,000은 따로 있어요. 네. 이거 그런데 계산 안 한 거네요. 왜냐하면 그 보증금은 빌린 거라서 부채가 7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4,700만 있는데 이게 서로 퉁치는 네. 거죠. 4,700 어디에 두셨어요? 그러니까 적금이나 이런 걸 따로 가입 안 하고 왜 그런 거죠? 월급 받고 쓰고 남은 거 다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는 거. 아,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거 바꿔야 돼. 고민만 많은 딸이야. 보니까. 와, 딱 짚어준다.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뭐라 하면 제가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서요. 게으른 완벽주의자. 늘 최악의 상황. 고민만 하다가 머리는 바쁜데 몸은 소파에 누워 있어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지금 공부 해야 되겠다. 아니 돈도 꽤 저축을 많이 하신 거예요. 잘하셨어요. 근데 저게 28이면. 저축이라고 발까 싶은 게 네. 그냥 안 쓴 돈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지. 저만큼이 모인 거지. 저축 요거 100만 원 계속 모은 거네. 그냥- 40 몇 그냥 개월 동안 토스에. 아, 토스가 좀 준다고 하니까. 예. 아, 그래서 2% 준다고 공과금 하니까. 6만 원, 통신비 2.6, 데이트 20, 식비 50. 네, 돈도 별로 안 쓰세요. 헬스 5만 원. 네. 그러네요. 뭐 아주 많이 쓰시는 것 같은 아니었어요. 느낌이 아닌데. 네, 근데 식비를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씩 쓰고 계셨는데 요 지금 정신 차리고 네. 아 이만큼 쓰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한 15에서 20 아, 쓰신대요. 많이 줄였구나. 네. 네. 그러니까 다른 거 지출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290에서 이게 뭐죠? 이자 7만 원? 왜 이자가 있지? 7만 원, 7천만 원 보증금 대출. 아, 보증금 대출. 그러니까 저게 거의 월세죠. 아, 그럼 월세 7만 원이면 주거비도 괜찮고요. 괜찮습니다. 지금 그냥 되게 소박하게 잘 아무것도 안 하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는 거 쓰는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한 40만 원 가까운 돈이 더 저축이 될 수 있는데 네. 저게 어떤 달이 지출이 없으면 그만큼 모였던 거고 네. 아니면은 저축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100만 원씩 저축하는 건 같아요 최소한 네. 그 정도 돈이었던 거고 어. 이걸 좀 묶어가지고 적금을 넣으시든 네. 뭘 하시든 딱 떼놓고 하시고 다른 것들을 좀 조정을 하시게 되면 중요한 건 요 부모님 돈이 해결된다고 해서 이분이 해결되진 않는다. 아, 어차피 않죠. 고민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네. 저축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쓰고 남은 돈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공부를 하시고 좀 네. 노력을 하실 필요는 별개로 좀 하셔야 돼요.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. 다행인 건 이분의 소비 습관이 막 과소비하거나 이런 분은 아주 아니라는 좋죠. 게 천만다행이에요. 지금 이제 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상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, 매각도 가능하고 매각은 임대도 본인이 가능하다. 생각하시는데 매각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매각을 해봐야 그 돈을 또 굴려야 되잖아요. 우선 임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매각을 가는 것도 늦진 네.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지. 사실 백평은 농지라고 하기가 참 그 이분들이 사신 게 뭐냐면 노후에 텃밭 같은 딱 텃밭이죠. 백평이면. 그렇게 쓰고 계시대요. 네.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도 은퇴하면은 뭐 농사나 한번 텃밭식으로 지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실 게 네. 이렇게 농지를 사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뭐 감자 심고 아니면 뭐 고구마 심고 뭐 이러면서 농업 활동을 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면 네. 그 농지를 담보로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농지연금이 굉장히 쏠쏠합니다. 한 달에 한 30만 원 후반대가 나와요. 1억당. 아, 1억당. 네, 1억당. 그래서 그 농지를 취득하고 그런 거 겸사겸사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까지 하게 되면 네. 생활비 충당도 가능하니까 좀 알아는 보셔야 됩니다. 고민만 하면 안 되고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뭐 상황이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전혀요. 보니까 네. 이게 답들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떡하지 해결해야 네.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소파에 누워 계셨을 뿐이지. 그냥 이 뭔가 그 맘씨 좋은 그 삼남매가 그냥 부모님 지원은 해주자 근데 뭐 어떡하지 정도의 네. 약간 다 듣고 나니까 이 정도면 큰 고민은 아니다. 큰 고민은 노력하면 아닙니다. 된다. 네. 그래서 3년 뒤에 9천 정도까지도 지금 상태로 가면. 가는 게 현재인데 네. 근데 조금 이제 저축액 조정해야죠. 30만 원 정도는 좀 더 모아야 된다. 계산상으로 봤을 때 이 돈은 남는데요? 이 돈이 어디 갔지? 싶은 거가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혼 희망 시기에는 현금으로 8천 정도. 그러니까 한 30살이나 31살 정도 되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모인다. 충분히. 그럼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네. 않을까. 네, 또 이제 저축을 하고 나서 또 투자나 이런 것도 공부하시는 동안 또 이제 그렇죠. 돈이 또 다른 식으로 또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. 큰 문제는 정도로 없습니다.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액션만 취하면 됩니다. 이제 네. 그 형제들과 논의하셔가지고 상가 문제 해결하셔라. 쇼파에서 일어나야 된다. 네.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.